안녕하십니까. 13주차 제2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기술의 이제 가치가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선오화학, 선하지도 않고 아직 악하지도 않아요. 그 과학기술 안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아직 가치가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과학기술. 자, 여러분, 이게 사회와, 인간과 사회 안에 이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도요, 그 안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어떤 분야든지 그 안엔 윤리가 있어요. 가치 체계가 있어요. 그 인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 안에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법도 가치예요. 가치와 결정되는 것.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건 가치 중립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선 앤드 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자동차는 인간이 그래갖고 어떻게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차 안에 이미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줘요. 시간을 절약시키죠. 시간을 단축해요. 우리를 이동시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가장 큰 게 공해예요. 자동차가 내뿜는 그 탄소가, 일산화탄소들, 이런 것들, 뭐 중금속들, 환경오염 물질들, 미세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오염이 걱정되고 우리 몸에 해를 준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아예 다 폐기시킬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안에 이미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같이 있어요. 좋고 나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과 혜택은 점점 더 극대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자동차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그 환경 공해들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 수소차, 물로 가는 거예요. 물을 분해서 이제 수소를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전기등, 무공해잖아요, 무공해. 대체해야 돼요. 이제 석유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조만간 한 10년 안에 이제 석유를 통한 자동차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석유도 다 써야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쓰겠죠. 근데 좀 지금 비싸지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 안에 긍정적과 부정적이 섞여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것은 더 개선시키고 부정적인 건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번과 4번의 문제가 그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학을 무조건 발전시키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그 안에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과학 안에 있는데,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도덕과 윤리가 과학 안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번 과학기술의 이중성.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가치 문제. 여러분 책에 356페이지. 과학기술은 이중성을 가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건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과학을 실천하느냐,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손이 닿는 것에는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거든요. 자, 이거 플라스틱도 인간이 이걸 편하게 만들어냈는데 이 안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돼요. 인간의 손이 닿으면 좋고 나쁜 것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책 356페이지 과학 사이언스는,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은 ciencia, 라틴어로 사이언스란 말은 뭐냐, 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알려고 해. 근데 그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획득된 체계화된 지식, 알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과학과 지금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나눠졌지만 과거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철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철학이 뭐냐 하면 원래 철학이 필로소피죠, 필로소피. 필로소피, 요게 소피아, 이건 지혜. 이거 안다는 거야, 안다. 필로, 사랑. 철학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이 밖에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이제 인간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이거 인문과학이고 밖에 있는 건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다 과학 전체가 철학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가 돼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자연과학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기술은 과학은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이 얻어지는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체계적인 연구 방법. 인간이 어떤 것을 알을 추구하는데,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주관적으로 알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인간이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물리적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뭐 이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적용하는 도구예요. 과학은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인간이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그 도구를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을 인간이 적용할 때 과학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손이 닿는 거죠. 인간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그러죠. 기술 개념은 초기에는 자연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 대상으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은 사회문화적 환경,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자연 현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이제 인간도 적용돼요. 기술이라는 게, 과학기술이 자연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 또 인간.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술은 낫이나 삽과 같이 단순할 수도 있고 인터넷과 같이 규모가 클 수도 있다. 또 기술은 컴퓨터 핵폭탄 등의 물질적인 것과 관료제, 기계화, 자동화 등 사회 경제적인 조직 유형도 있다. 자, 뭐 여기 다양하게 뭐 특징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과학기술의 이중성, 과학기술 안에는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또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면 359페이지 중간 단락 봅시다. 359페이지 중간. 과학기술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초래하였다.
자, 여기 여러분이 저기 책이 있으시면 거기다 줄을 쳐 놓으세요. 먼저 긍정적인 것을 떠나 따져보면 과학 안에 있는 선한 가치예요. 선한 가치. 생산성을 높였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결국은 산업혁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산업혁명. 과학혁명은 산업혁명. 근데 이건 과학혁명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혁명이에요. 기술혁명. 그 인간이 적용하는 그 기술이 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과학혁명은 이전에 다른 혁명이 있어요. 이성혁명.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성혁명은 뭐냐면 인간의 사고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상상력이 현실을 만든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 하면 인간이 주관적인 사고를 하다가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이성혁명이 나는 거예요. 이성을 알게 돼.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17세기 초부터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 객관적인 사고. 인간 안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칸트가 말했던 이성혁명이죠. 자, 인간의 사고가 철학의 대상이 돼요. 인간이 밖에 있는 것을 알려고 하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이해할 때 저건 진리고 이해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 이 이성적인 사고, 이성의 혁명, 이것이 과학의 혁명을 가져왔고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생산성을 높였고 새로 등장한 기계, 연장들, 이게 일상생활에 편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 결과 생명과학이 발전했죠. 의료보건, 의료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의료과학이. 건강한 삶과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러한 경제 발전과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는 더욱더 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편리함을 느끼게 되고 풍요로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줬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먼저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과 물질 생활의 풍요를 기약하는 기술 혁신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공해를 일으켜요. 이게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공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풍요로움 대신에 고통을 주잖아요.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레미 리프킨. 그 사람 책이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어요. 엔트로피.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까지 인류를 한쪽에서는 발전시켜 오지만 한쪽에서는 망가뜨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없는 발전과 성장의 논리가 인간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다른 면을 파괴시킨 건 뭐냐면 보존과 유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인간이 풍요로워진다. 그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존시키고 유지시켜야 되는 환경의 원리예요.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보존, 유지예요. 환경의 원리. 이 세상에는 발전하고 성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돼. 과학은 뭐예요?
과학 만능 주행, 성장, 발전. 과학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이에요.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가요? 보존하면서 성장시킨다. 안 돼요. 보존하면 성장이 안 돼. 성장하면 보존이 안 돼. 발전하면 어떻게 돼? 유지가 안 돼. 유지하면 발전이 안 돼. 상극이에요.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과학 문명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 문명은 발전할수록 환경을 파괴한다. 환경 파괴 물질이에요.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엔트로피는 환경 파괴 물질인데 결국은 과학의 미래는 환경의 파멸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문명 비판가가 말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지금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것이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해요. 이 성층권에 있는 그 OSD 오존층이 엄청나게 거의 한 15km, 20km 되는 오존층인데 지금 그게 두께가 3km까지 줄었어요. 자, 이제 3km. 그 3km 정도 되는 그 얼마 안 돼요. 사실 3,000m인데 거기에 지금 조금 남아있는 오존층이 사라져서 북극하고 남극 쪽은 이게 기압이 약하니까 오존층이 뚫려버렸어요. 오존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 안으로 자외선이 그냥 들어가요. 살인광선. 그래서 북극점, 남극점 근처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인광선이. 근데 오존층이 다 사라졌다. 지금 3,000m 남았는데 그게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구만. 즉사예요, 즉사. 살 수가 없어. 왜? 자외선이 그냥 들어와. 지금 오존층에서 걸러주는 자외선만 해도 저 얼굴 보십시오. 여기 기미가 끼고 여기. 지금 이 자외선 양만 해도 미세한 바이러스 다 죽어버려요. 작은 생물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구멍 뚫렸다. 인간도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외선이 살인광선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우리가 쓰는 뭐 이렇게 스프레이들 나온 거기 나오는 그런 프레온 가스들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서 있는 가스들, 냉매들 이게 다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과학의 혁신이 환경을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여의도 면적보다 몇 배씩 큰 그런 쓰레기 더미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게 지금 수천 개예요, 전 세계에. 그 생물들이 다 그냥 목에 막 플라스틱 걸려서 죽어가는 거 다 보잖아요. 또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이게 섞여서 그걸 먹은 생선들을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자, 기술 혁신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각종 살상 무기, 생명공학 및 의학기술에 잠재된 위험은 생명을 위협해요. 생명과학이 생명을 위협해. 그리고 결국은 이 살상 무기들, 전쟁 무기들이 이게 다 과학기술의 총화예요. 지금은 핵무기가 아니라 이제 수소폭탄들 만들어내고 한국도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거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연구소 중국의 연구소에서 새어나온 거예요. 그건 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그냥 놔두지 바이러스를 더 배양하는 거야. 그걸 더 강력하게 만들어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왜? 이걸 무기 속에다 집어넣으면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요. 세상에서 가장 값싼 무기가 생화학 무기야.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생화학 무기의 보유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핵무기 없다고 그런 게 그 약한 게 아니라 북한보다 더 무서워요. 생화학 무기 그거 가지고 전 인류를 몇백 번을 죽일 수 있는 그게 다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죠. 이게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히틀러가 살인가스로 600만 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그것을 응용한 변화를 우리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을 못 따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 이 말이 됩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인간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막 지배당하면서 따라가지 못해. 바이러스를 갖다 인공으로 막 강력하게 만들어 놔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백신도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치료약도 못 만들어내. 바이러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인간 복제도 지금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생명 복제 지금 다 취소해 버렸잖아요. 지금 연구 안 하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과학기술의 그 결과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문제는 만들어 놨는데 해결은 못해요. 이게 지금 과학기술의 현 주소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과학기술과 그것을 응용한 변화를 인간과 사회와 문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 시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과학기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할 수 있어. 내가 뭘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 이것을 cultural lack, 문화지체라고 그래. 인간이 과학 문명과 과학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 면과 과학기술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이중성이 같이 함께 잘 조화가 되면 이상적이지만 아직은 이 부정적 면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의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 근데 우리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정적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술 혁신은 이제 끝부분이죠. 여기 여러분 360페이지. 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니까. 과학 만능주의야. 근데 이 과학 만능주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험이 있다.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인간이 조금만 실수하면 인류가 파멸할 수가 있어. 핵폭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이거 잘못 손댔다가 이거 지금 여기 후쿠시마 아직도 그 후유증이 커요. 그러한 위험성들이 지금 여기저기 도처에 과학기술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기술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항상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죠. 기능론적인 관점과 갈등론적인 관점, 기능론적인 관점과 갈등론적인 관점인데 이것을 처음에 제시한 것은 사회학에서예요. 사회학에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 물론 뭐 뒤르켐도 이렇게 뒤르켐, 리처 시간에 뒤르켐도 같은 전통이죠. 이게 예. 막스는 갈등론적 관점이고 막스 베버는 기능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갈등론은 이원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둘이 부딪힌다는 것이고 기능론적인 관점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